자, 수능 완성 78쪽입니다. 78쪽이고 오늘 여기 경우의 수 단원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테스트를 하나 줄 거예요. 이 테스트는 지난주 토요일날도 그랬지만 수특에 있는 문제를 이용해서 수특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만든 테스트고 오늘은 수특 2단원입니다. 수특 2단원에 있는 문제로 테스트를 하나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다 푼 사람들은 과제를 받아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테스트는 지난 시간처럼 그 문제마다 이렇게 QR코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수특 풀었을 때 그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이해준 거 그 영상을 이렇게 딱 바로 볼 수 있게 QR코드를 달아놨으니까 이 시간에는 풀고 그 다음에 안 풀리는 문제들은 집에 가서 다시 듣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은 진도 나가는 거하고 테스트 풀어서 몇 점인지 점수 체크하는 거 거기까지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15문제인데 15문제 중에서 맨 마지막 한 문제 빼고는 다 QR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맨 마지막 문제를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풀이를 받고 가시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풀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78쪽 경우의 수 주요 문제들 위주로 좀 풀어볼게. 자, 우선 78쪽에 필수 유형 1번 보겠습니다. 필수 유형 1번. 뭐 이런 거는 아주 이제 원순열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필수 유형 1번을 보면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3명 있어요. 요 7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데 1학년끼리 이웃하고 2학년끼리 이웃하는, 그죠? 2학년끼리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1학년 2명을 묶어. 한 묶음으로 묶어. 2학년 2명도 한 묶음으로 묶어. 그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3학년들이 3명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몇 명을 배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5명. 5명을 배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단 얘를 어디다 배열해요? 원탁에 배열해. 그치? 그래서 5명을 원순열로 배열하니까 4팩토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1학년 2명 자리 바꾸는 거, 2학년 2명 자리 바꾸는 거.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2. 끝났네. 그치? 몇 번이겠어? 1번. 그치?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좀 자주 나오고 있는 문제 형태가 이렇게 색칠하는 거. 3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가운데 정삼각형이 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외접원이 있고 다시 그 원을 둘러싸고 있는 삼각형이 하나 있고 이런 구조인데 여기다가 빨간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대요. 그렇죠? 그러면 뭐 색이 중복될 수는 없다는 얘기고, 그죠? 7종류의 색을 사용하는데 빨간색은 원의 내부에 속하는 영역 중에서 한 영역에만 칠한다. 이제 문제를 일단 잘 이해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7가지 색깔을 다 한 번씩 사용을 할 건데 그 중에 빨간색은 요런 데는 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원의 내부에만 칠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빨간색은 요 바깥에는 칠해질 수가 없어. 그러면은 딱 드는 생각이 그럼 빨간색이 여기 칠해지는 상황이 있을 거고 또는 빨간색이 여기에 칠해지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물론 여기 또는 여기겠죠. 그쵸?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둘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빨간색이 중앙에 있는 정삼각형에 칠해지는 경우입니다. 중앙에 있는 정삼각형에 빨간색이 칠해진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뭔가를 빨간색을 칠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를 결정할 게 없죠. 그냥 가운데다 빨간색 딱 칠한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나머지 6개의 색깔을 가지고 여기 세 자리랑 여기 세 자리랑 그 다음에 바깥에 세 자리를 칠해주면 되잖아. 그치? 이걸 그냥 6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될까? 원순열과 관련돼 있죠 지금. 그쵸? 그래서 먼저 6개의 색 중에 3개의 색을 뽑아요. 자, 이 3개의 색은 여기 활골 부분에다가 칠할 색깔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가 3개의 색을 뽑아가지고
그 세 개의 색을 여기다 칠할 때 요때는 3팩토리얼이 아니라 뭐야? 2팩토리얼이죠. 그죠? 2팩토리얼. 원순열을 칠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 활골 부분은 칠을 했어. 그럼 또 남은 색깔이 몇 개야? 3개 남았죠. 그 3개를 가지고 이제 바깥에 X 표시된 부분을 칠할 건데 이때는 원순열인가요? 아닌가요? 이때는 이미 안쪽에 색깔이 다 칠해져 있는 상태지. 그럼 바깥에 있는 애들만 이렇게 돌리면 다른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색깔 3개를 칠할 때는, 바깥에 칠할 때는 원순열이 아닌 거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가? 240. 24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빨간색이 활골 부분에 칠해지는 경우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자, 여기 활골 부분 중에 한 곳에다 빨강을 칠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도 활골부터 칠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운데 영역부터 칠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빨간색은 가운데다가는 못 칠하는 거니까 우리는 6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가운데를 칠했겠지. 그지? 가운데를 이렇게 칠했어. 자, 그러면 빨강색을 이제 요 활골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다 칠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빨강색이랑 같이 여기를 칠할 색깔이 2개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나머지 5개의 컬러 중에서 일단 2를 뽑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뭐 노랑이랑 주황을 뽑았다. 그럼 우리는 빨강, 노랑, 주황 이 3가지를 가지고 여기를 칠하는 거잖아. 그치? 역시 근데 여기를 칠할 때는 뭘로 칠해야 돼? 원순열로 칠해야지. 네, 그래서 곱하기 2팩 해주시고 또 남아있는 거 3가지 색깔 바깥쪽에 칠할 때는 그냥 3팩토리얼 순열로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몇 가지야? 360인가? 720 아닌가? 720까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고 답은 뭘까? 960 되겠네. 그죠? 960. 그치? 색칠할 때 상황을 잘 나눠서 원순열로 적용을 시켜야 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중복순열 문제들인데 여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6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6번. 자, 6번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4개와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 4개가 있다. 이 4개의 사탕과 초콜릿을 같은 종류의, 이런 거 잘 읽어야 되더라. 지금 사탕도 서로 다른 종류고요. 초콜릿도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근데 상자는 같은 종류예요. 그죠? 상자는 구분이 안 돼요. 같은 종류인지 다른 종류인지 잘 읽으시고. 자, 그리고 나눠주는데 상자에 담는데 사탕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없어야 돼요. 네, 사탕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사탕을 상자에 넣을 거예요. 사탕을 상자에 넣을 거예요. 근데 사탕은 4개밖에 없고 상자는 3개인데 사탕이 3개의 상자에 골고루 들어가야 되잖아. 안 들어가는 상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사탕을 몇 개 넣을 수밖에 없니? 2개, 1개, 1개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4개의 사탕을 2개, 1개, 1개 이렇게 쪼개 놓을 거예요. 근데 2개, 1개, 1개로 쪼갠다는 건 그냥 이런 거 아닌가? 4개의 사탕 중에서 순서 관계없이 그냥 2개를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한테 A 사탕, B 사탕, C 사탕, D 사탕이 있다면 여기서 2개,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같은 상자로 들어갈 2 사탕을 골라주면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A, B를 골랐다면 얘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사탕을 2개 하나로 구분하는 방법은 사C2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내가 A, B라는 사탕과 C라는 사탕과 D라는 사탕 이렇게 구분했다면 이 사탕들을 이제 상자에 담아야겠지. 근데 상자가 3개가 서로 어때요? 같은 상자죠. 그러면 이 사탕들을 상자에 담는 것은 경우의 수가 갈려 안 갈려? 안 갈리죠. 똑같은 상자니까. 그래서 사C2만 해주면 뭐냐면 사탕을 2개 하나로 쪼개서 상자에 담은 것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사탕이 담겨 있는 상자가 있을 거고, 요렇게 사탕이 담겨 있는 상자가 있을 거고, 요렇게 사탕이 담겨 있는 상자가 있겠죠. 그럼 요 상자를 1번 상자, 요 상자를 2번 상자, 요 상자를 3번 상자라고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초콜릿을 또 넣는 거예요. 근데 초콜릿을 넣을 때는 사탕을 넣을 때랑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초콜릿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 이상 넣어야 된다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지? 그게 달라진 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사탕을 넣을 때는 그 뒤에 프린트 있어? 나 하나? 저 뒤에. 처음에 사탕을 넣을 때는 상자 3개가 서로 똑같은 상자였죠. 근데 이제는 사탕이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야. 그치? 그럼 이때는 1번, 2번, 3번 상자를 같은 상자라고 볼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상자가 구분이 된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초콜릿을 담는 경우는 우리가 뭘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쵸? 초콜릿을 담는 경우는 중복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초콜릿을 담는 경우는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4개의 초콜릿을 넣는 거잖아. 그쵸?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4개의 초콜릿을 넣는 거니까 이건 이제 중복순열로 한 방에 계산 가능하죠. 이거 그럼 3의 4제곱이야? 4의 3제곱이야? 3의 4제곱이죠. 3의 4제곱. 그죠? 내가 초콜릿을 하나 들고 세 상자 중에 한 상자를 골라서 넣는 거잖아. 그죠? 또 두 번째 초콜릿을 들고 세 상자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는 거고 이런 식이니까 3의 4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탕을 넣는 방법이 4C, 그 상황에서 초콜릿을 넣는 방법이 3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어서오세요. 수능 완성 있니? 자, 그래서 곱하면 답은 몇 번이야? 4번이죠. 그렇죠? 그리고 6번 문제가 조금 우리가 다시 볼만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는 잘 안 나왔던 문제 형태인데 신경 쓸만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0페이지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자,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도 이런 뭐 기본적인 유형들은 여러분 잘 풀 거고요. 8번을 한번 볼게요. 8번. 80페이지에 8번. 자, 8번은 1, 1, 1, 2, 3, 4 이렇게 적혀있는 카드 6장을 배열하는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 2가 적혀있는 카드는 3이 적혀있는 카드의 왼쪽에 놓이도록 나열한다. 2가 적혀있는 카드는 3이 적혀있는 카드의 왼쪽. 그러니까 2하고 3이라는 이 두 장의 카드는 순서가 이미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죠? 요럴 때 우리 어떻게 처리하죠? 그쵸? 2카드랑 3카드를 둘 다 그냥 2카드라고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두 장의 2카드 중에 앞에 놓이는 2카드는 진짜 2카드고 뒤에 놓이는 2카드는 3카드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요 3카드를 일단은 2카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2가 적혀있는 카드의 왼쪽에 1이 적혀있는 카드가 한 장 이상 놓이도록 나열한대요. 2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1이 적혀있는 카드가 한 장 이상은 왼쪽에 있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걸리적거리는 애가 이 4가 좀 걸리적거리거든요. 그쵸? 4를 어디다 껴넣어야 될지 4 때문에 1이 맨 앞에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 그죠? 4가 맨 앞에 있으면 어떡해?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4를 제외를 시켜요. 4를 일단 제외시켜 놓고 우리는 1카드 3장과 그 다음에 2카드 2장을 먼저 배열한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조건은 이렇게 5장만 딱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2가 적혀있는 카드의 왼쪽에 1이 적혀있는 카드가 한 장 이상 놓여야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이 5장을 배열하는데 맨 앞자리가 무조건 뭐여야 돼? 1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5장만 있다면 깔끔하게 맨 앞자리가 무조건 1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나 조건을 늘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5장의 카드를 배열하는데 맨 앞자리에는 1이라는 카드를 딱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뒤에 4자리를 배열하는 데는 1 2장과 2 2장이니까 뭐라고 볼 수 있죠? 4팩 나누기 2팩 2팩. 그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니야. 그치? 1 2장 2 2장. 그러면 요거는 6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배열을 했어.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 뭐 2카드 넣고 여기다가 1카드 넣고 여기다 1카드 넣고 여기다 2카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배열됐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이렇게 5장의 카드를 배열한 이후에 아까 빼놨던 누구를? 4를 아무데나 껴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4가 들어가는 거는 조건이 없잖아. 제약이 없으니까 아무 자리에다 여기 6자리 중에 아무데나 4카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4카드를 넣는 방법이 6가지. 그치? 그럼 전체는 몇 가지가 돼? 36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만약에 이 6자리 중에서 내가 여기 가운데 자리에다가 4카드를 넣었다 라고 한다면은 실제 카드의 배열은 1, 2, 1, 4, 1 얘는 누구야? 3. 그지? 원래 뒤에 있는 2는 3카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실제 배열은 1, 2, 1, 4, 1, 3 요런 배열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배열할 때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을 어떻게 생각해야 우리가 계산이 가능할까 이걸 계속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냥 막 이 드립다 쓰면서 계산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빼먹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계산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쪽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9번도 볼게요. 함수에 관련된 문제는 늘 중요합니다. 9번. 자, 9번은 1, 2, 4, 8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집합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F1, F2, F4, F8의 합이 7 이상이래요.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합시다. 1, 2, 4, 8, 1, 2, 4, 8 이렇게 가는데 자, 화살표를 맞은 애드가 그럼 4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4개의 합이 7 이상이래요. 그럼 딱 드는 생각이 대부분은 7 이상이지 않을까요? 그죠? 대부분. 이거 지금 뭐 1대1 대응 이런 거 아니니까 뭐 2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2를 쏴도 4시 더하면 7을 넘어가잖아. 심지어 1, 2를 쏴도 딱 7이니까 여기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뭘로 접근해야 돼? 여사건으로 접근해야지. 그치? 이거 직접 찾으려면 너무 많으니까. 자, 이거의 여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의 여사건으로. 그래서 F1, F2, F3, F4의 합이 7보다 작은 경우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7보다 작은 경우. 7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일단 제일 간단하게, 제일 단순하게 찾을 수 있는 거는 1111이죠. 그쵸? 1한테만 다 써버리면 합이 7보다 작겠지. 자, 또는 1한테 셋이 쏘고 2한테 하나가 쏠 수 있죠. 그쵸? 그래도 7보다 작고요. 또 뭐 있어? 1 2개랑 2 2개. 이것도 7보다 작죠. 근데 이것까지가 끝이죠. 그쵸?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이 하나만 늘어나면 이제 7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숫자의 조합으로 봤을 때는 1 4개, 1 3개에다가 2 하나, 1 2개, 2 2개. 요것만 계산해가지고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빼면 돼요. 그런데 1111한테 쏘는 거는 뭐 셀 것도 없죠. 이건 몇 가지라고 보면 돼? 한 가지죠. 한 가지. 그 다음에 1112면은 얘네 넷 중에서 딱 한 놈만 2한테 쏘고 나머지 다 1한테 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1, 2, 4, 8 중에 누가 2한테 쏠 거냐 이것만 정하면 되죠. 그게 몇 가지? 4가지. 그치? 예를 들어 내가 8을 정했다.
그럼 8은 2한테 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1한테 쏘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자, 같은 방식으로 1, 1, 2, 2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역에 있는 4개의 원소 중에 두 놈이 1한테 쏘고 두 놈이 2한테 쏘는 거니까 뭐 2한테 쏠 애를 둘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주면 돼? 4개 중에 2개를 뽑아주면 되지. 그치? 자, 예를 들어 내가 8과 1을 골랐어. 그러면 얘네 둘은 2한테 쏘는 거고 나머지 둘은 1한테 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4C2로 우리는 6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럼 다 구한 게 몇 가지예요? 11가지. 그렇다면 이 11가지를 전체에서 빼면 되는데 그치야? 전체 함수는 몇 개야? 전체 함수. 이게 지금 아무 조건도 없는 그냥 함수잖아. 전체 함수 몇 개일까? 몇 개야? 너한테 물어봐. 해지야. 그거 해지야. 몇 가지야?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 종원아. 전체 함수 몇 가지야? 256가지. 그렇죠. 4의 4제곱이죠. 그죠? 자, 여러분 이거 함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정리했었잖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함수를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뭐 1, 2, 3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다. 이랬을 때 아무 조건 없는 그냥 함수. 그냥 함수는 뭐예요? 중복순열이죠. 중복순열. 그러면은 5의 3제곱. 그쵸? 5의 3제곱.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 있죠.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어때요? 5개 중에서 3개를 순열로 뽑는 거지. 그치? 순열로. 그래서 5P3이었고, 5P3이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요런 조건 들어가면, X1이 X2보다 크면, FX1은 FX2보다 크다. 큰 놈은 큰 놈한테,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자, 요 조건이 들어가면 뭘로 풀어요? 조합으로 풀죠. 조합. 그죠? 조합. 근데 지금의 경우는 중복은 허락되지 않는 거지. 그러면 그냥 5C3으로 푸는 거지. 5C3. 큰큰 작작이라고 했었죠. 큰큰 작작의 조건이 들어가면 조합으로 푸는 거고. 자, 똑같은 식인데 여기에 등호가 하나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중복이 허락이 되는 거잖아. 이러면 이제 조합 중에서도 중복 조합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맞죠? 이런 기본적인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것은 쫙쫙쫙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의 답은 256가지에서 11가지를 빼는 거죠. 그치? 그러면 245가지 5번이 되겠네. 그치? 5번 넘겨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길찾기 문제인데 길찾기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들이고요. 12번만 하나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같은 문제는 그냥 뭐 고민하지 말고 A에서 B까지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점, 그러면서 동시에 거칠 수는 없는 점, 이런 점들을 몇 개 뽑아주면 되죠. 근데 대부분 그런 점들은 어떻게 배치되죠?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되지. 그치?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세 개를 기준 삼아서 여기 지나갈 때 여기 지나갈 때 여기 지나갈 때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세 개를 잡아가지고 여기 지나갈 때 여기 지나갈 때 여기 지나갈 때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뭐 한 칸 더 올려도 괜찮고. 자, 근데 나는 그냥 여기 처음에 잡았던 요 파란 거 3점 요 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를 P, 두 번째를 Q, 세 번째를 R 이렇게 잡으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와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그리고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자, 요거를 구할 건데 먼저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예요? 그지? 5팩 나누기 3팩 2팩이죠? 5팩 나누기 3팩 2팩 그러면 10가지인가? 여기 10가지.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죠? P에서 B로 가는 거는 7팩 나누기 4팩 3팩이죠. 7팩 나누기 4팩 3팩 하면 얼마야? 30이야? 30인가? 35? 35? 그러면은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건 총 몇 가지예요? 350. 자, 그 다음에 Q를 거쳐서 가는 것은 일단 A에서부터 Q까지 가는 거는 A부터 P까지 가는 거랑 똑같네요. 그쵸? 이건 10가지겠지. 근데 이제 Q에서 B까지 갈 때, Q에서 B까지 갈 때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여기에 요렇게 길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한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을 빼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은 사실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요렇게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해주고 1만 빼주시면 됩니다. 1만. 그죠? 그럼 여기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팩 나누기 5팩, 2팩이죠. 그럼 몇 가지야? 21가지. 그 21가지에서 하나만 빼면 돼요. 그쵸? 하나만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쵸? 그러면 결국 10가지, 20가지인 거니까 200가지가 되겠네. 200가지. 네, Q 거쳐가는 거 끝났고 그 다음에 R을 거쳐서 가는 것은 A부터 R까지 가는 게 5가지죠. 5가지고 자, R에서부터 B까지 가려면은요 여기를 무조건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여기를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다른 데로 갈 수 없으니까 결국은 R점에서부터 여기 점까지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코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것도 몇 가지야? 5가지.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25가지. 그러면 다 합치면 답은 몇이야? 575가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빈찾기 문제에서 이런 스킬들 자주 사용하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여기 이제 중복조합부터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82쪽으로 가서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순열 조합 중에서 제일 그래도 좀 어려워할 만한 부분이 중복 조합입니다. 그래서 중복 조합들은 중복 조합 문제는 좀 많이 풀어볼게요. 필수 유형부터 볼게요. 필수 유형. 자, 필수 유형 5번을 보면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3개 이런 거 조건 잘 봐야 돼. 그지?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3개 그다음에 같은 종류의 구슬 7개를 같은 종류의 주머니 3개에 남김없이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각 주머니에 사탕과 구슬이 각각 1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자, 이거 앞에 그 사탕이랑 초콜릿이랑 비슷하죠? 뭐부터 넣는 게 좋을까? 사탕.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탕의 역할은 처음에 같은 종류의 주머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3개의 주머니에 사탕 3개를 넣는데 한쪽에 몰아 들어가면 안 되죠. 골고루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사탕 3개를 주머니에 넣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이게 3팩인가? 주머니가 서로 어떤 상태야? 같은 주머니 아니야. 그치? 같은 주머니에다가 내가 사탕을 하나씩 넣어주는 방법은 그냥 몇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인 거야. 한 가지. 내가 여기 있는 사탕이랑 여기 있는 사탕을 이렇게 바꿔서 집어넣어도 구분이 안 돼. 주머니가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탕을 넣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대신 사탕이 넣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달라져요? 주머니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탕의 역할은 똑같은 주머니를 서로 다른 주머니가 되도록 바꿔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사탕을 하나씩 넣었어.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 이제 이렇게 주머니가 3개 있는데 각각 여기에 이제 사탕이 1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탕의 종류가 달라서 이 주머니가 이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A 주머니, 요걸 B 주머니, 요걸 C 주머니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다가 구슬을 7개 넣을 건데 이건 같은 종류의 구슬이에요. 그쵸? 그러면 같은 종류의 구슬 7개를 서로 다른 세 주머니에 나누어 넣는 거니까 이게 이제 뭘로 계산돼? 중복조합으로 계산되지. 그래서 우리 이럴 때 이렇게 쓰잖아. 여기 들어가는 구슬 A개, 여기 들어가는 구슬 B개, 여기 들어가는 구슬 C개 하면 이렇게 다 더했을 때 몇이 돼? 7이 돼야 돼. 그치? 자, 그런데
하나씩은 무조건 넣어야 되죠. 그쵸? 하나씩은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내가 구슬 1개, 구슬 1개, 구슬 1개를 미리 넣어줬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씩 빼가지고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는 4 이렇게 놓고 이제 중복조합을 적용해주면 되겠지. 그쵸? 기억나죠? 요 식은 A, B, C가 1 이상이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중복조합을 못 썼고 하나씩 미리 넣어주면은 A 다시 B 다시 C 다시는 0 이상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조합이 가능해지죠. 그죠? 자, 그럼 요거 중복조합을 어떻게 계산해? 3H4로 계산하죠? 3H4. 3H4는 6C 4니까 6C 2가 돼가지고 15가 되겠네. 그죠? 15. 그럼 아까 사탕 넣는 거는 그냥 한 가지였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나온 15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5번. 그래서 앞쪽에 그 사탕 초콜릿 문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서로 같은 주머니인데 무언가 하나를 배열하면서 서로 다른 종류의 주머니로 바꿔주는 이런 패턴의 문제가 지금 두 문제째 나왔죠. 그렇죠? 그 전에 기출에서는 잘 없던 형태라서 눈여겨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14번 볼게요. 14번. 자, 14번. 같은 종류의 연필 10자루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아이고 희주야, 문 좀 닫아주세요. 너 수능 완성 있니? 자, 14번. 같은 종류의 연필 10자루인데 4명의 학생에게 나눠줄 겁니다. 근데 받은 연필의 개수가 서로 같은 학생이 있다. 같은 학생이 있다 그랬고 연필을 받지 않은 학생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4명의 학생이니까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네 번째 학생이 받은 연필의 개수를 이제 A, B, C, D라고 하면 이게 1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연필을 받지 않은 학생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A, B, C, D는 전부 얼마 이상인 상태야? 1 이상인 상태죠. 최소 하나씩 줘야 되는 상태. 그럼 또 앞에서처럼 하나씩 빼줘가지고 A-, B-, C-, D- 이렇게 바꿔준다면 요거의 합은 얼마가 돼요? 6이 되겠지. 그러면 요거 그냥 그대로 중복조합으로 계산해버릴게요. 몇 H 몇이죠? 4H6이죠? 4H6. 그럼 이거는 9C3인 거니까 9C3 얼마니? 84. 자, 그런데 이 84가 이제 아직 고려하지 않은 조건은 뭐예요? 그치? 받은 연필의 개수가 서로 같은 학생이 있다. 이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6자루의 연필을 4명의 학생한테 자유롭게 주잖아. 그랬을 때 만약에 그 4명이 받은 연필의 개수가 다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미 한 자루씩은 준 상태지. 그럼 이제 나머지 6자루만 생각하자. 나머지 6자루를 4명한테 나눠주는데 받은 개수가 다 다른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0, 1, 2, 3밖에 없어요. 0, 1, 2, 3. 그치? 0, 1, 2, 3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2명은 같은 개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84가지 중에서 이 4명의 학생이 0, 1, 2, 3으로 연필을 가져가는 경우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0, 1, 2, 3. 그래서 84에서 자, 빼줄 건데 우리는 그냥 이 A-, B-, C-, D-라는 값에다가 0, 1, 2, 3이라는 값들을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죠? 배열하면 서로 다른 4개를 이 4자리에다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올 거거든. 몇 가지예요? 4팩토리얼이죠. 그럼 4팩토리얼만큼 뭐 예를 들어 얘가 뭐 2고 얘가 1이고 얘가 0이고 얘가 3이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시켜주면 그것이 서로 다른 연필을 가져가는 한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 서로 다른 개수의 연필을 가져가는. 그래서 84에서 4팩토리얼만 빼주시면 나머지는 다 이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럼 답은 뭐야? 60까지가 되겠네. 60 이렇게 되겠고. 예. 더워요? 어쩔 수 없어. 참아봐. 하나 벗어. 하나 벗어. 자, 5번, 15번으로 갈게요. 15번. 자, 15번은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3장씩
모두 15장이 있는데 이 15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을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서 각각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때 뒤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형태가 되도록 카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카드가 지금 3장씩 있죠? 3장씩. 만약에 카드가 4장씩 있었다면 어때요? 4장씩 있었다면 중복이 완전히 허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카드가 4장 있었다면 1111로도 배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은 카드가 3장이라서 1111은 안 되고 뭐 1112나 1113이나 이렇게 한 장은 달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편할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이 완전히 허락되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1111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만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카드가 각각 4장씩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4장씩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4장의 카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열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카드가 4장이 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 조합이거든요. 중복 조합. 그러면 1, 2, 3, 4, 5 5가지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는 요런 가지수가 되겠지. 그치? 뭔 말인지 알겠니? 그죠? 어차피 순서는 요거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조합으로 뽑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OH4로 계산을 했을 때 얘는 8C4니까 8C4 얼마니? 70까지. 자, 요 중에 실제로 카드가 3장씩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70까지 중에는. 그죠? 어떤 애들이 그래요? 1111이 그렇죠. 1111. 그냥 이렇게 쓸게요. 1111. 또 2222 이런 식으로 똑같은 카드가 4장이 나오는 경우만 우리가 못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1111부터 5555까지 이것도 몇 가지예요? 이 5가지만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0가지 중에서 5가지만 제외시켜주면 65가지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따지면 되겠다. 답은 5번. 네, 이거 중복조합 문제들이었고요. 자, 넘겨서 여기도 중복조합 활용입니다. 중복조합 활용. 자, 83쪽으로 가겠습니다. 83쪽에 필수 유형 6번 볼게요. 여기도 중복조합 문제들이니까 좀 많이 풀어볼게. 자, 필수 유형 6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BC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는데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6이니까 요거는 몇 H 몇인가요? 4H6이라고 바로 나올 수 있죠. 4H6인데 나 조건에서 ABCD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했으니까 또 뭘로 접근해야 돼? 그치? 여사건으로 접근해야지. 여사건. 그럼 적어도 하나는 0이다의 여사건은 뭐예요? 여사건은 0이 하나도 없다. 그치? 0이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모두 1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희주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6인데 이 A, B, C, D들이 전부 지금 얼마 이상이란 얘기야? 1 이상이란 얘기죠. 그쵸? 이럴 때 우리 계산 어떻게 해? 얘네들한테서 1씩 미리 뭐 더해준다고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A-, B-, C-, D-가 얼마일 때를 찾아요? 2일 때를 찾는 거지. 1씩 미리 하나씩 주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하면 4H2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문제의 답은 4H6에서 4H2를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야. 여사건으로 푼 거니까. 그래서 4H6이 얼마니? 84고요. 그 다음에 4H2는 10인가? 5C니까 10. 그치? 그럼 84에서 10 빼니까 얼마예요? 74가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그치? 중복조합 문제였고, 옆에 또 중복조합 문제 중에 함수 문제인데, 이거 한번 풀어봐, 얘들아. 17번. 17번 답 찾아보세요. 17번. 여러분 대부분 그래도 답이 다 나왔네요. 자, 17번 한번 풀어볼게요.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인데, 정확하게 이거는 지금 중복조합을 얘기하고 있는 조건이네. 그치? 중복조합. 그래서 이 중복조합이 성립이 되는데, 근데 F1과 F3은 서로 같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5가지에서 5가지로 가는 중복조합이니까 OH5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F1과 F3이 같아지는 경우를 구해서 어떻게 하면 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인데 F1과 F3이 같은 애한테 쏜대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쐈어. 이렇게 쐈다고 한번 가정해봐. 그렇게 되면 가운데 낑겨있는 2는 어때요?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없죠. 얘는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이 무조건 얘도 이렇게 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F1하고 F3이 같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F2는 자동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세 개를 묶어가지고 얘네 셋이 한 놈한테 쏘는 경우를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얘랑 요렇게 셋이서 5개한테 화살표를 날리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이것도 중복조합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몇 H 몇이에요? OH3이죠. 그래서 결국 OH5 전체 경우의 수에서 OH3을 빼면 답은 나오겠지. 그치? 그럼 몇 번 나와? 1번. 그렇죠. 1번.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은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BCD의 순서쌍을 구하는 건데요. ABCD의 합은 7이고요. ABC 중에서라고 했어요. ABCD가 아니라 ABC 중에서. 그 셋 중에서 오직 하나만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A, B, C 중에서 하나만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그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는 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홀수. 그치? 홀수. 맞죠?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딱 한 개만 홀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A, B, C 중에서 먼저 누가 홀수일지를 정합시다. A, B, C 중에서 누가 홀수할래? 이걸 정할게요. 몇 가지죠 이건? 3가지죠. 3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걸 A가 홀수를 할래? 이렇게 정했다가 한번 해보자. A가 홀수를 할래. 그러면 이제 홀수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A가 홀수를 하기로 정했다면 첫 번째 A가 그럼 1이라는 홀수일 수가 있고, 두 번째 A가 3이라는 홀수일 수가 있고, 세 번째 A가 5라는 홀수일 수도 있고, 네 번째 뭐일 수도 있어요? A가 7이라는 홀수일 수도 있죠. 그쵸? 자, 그렇다면 처음에 A가 1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가 돼요? 6이 돼야 되겠지. 6. 그리고 여기서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은 A만 홀수였던 거니까 이제 B, C, D 얘네 셋은 다 뭐예요? 짝수들이죠. 짝수들. 그럼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이거 이렇게. E, B 다시 E, C 다시 E, D 다시가 6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그쵸? 그러면 2로 한 번씩 나눠가지고 B 다시 더하기 C 다시 더하기 D 다시가 3이다. 그쵸? 여기서 중복조합 계산하면 되겠죠. 그지? 몇 H 몇이야? 3H 3이니까 몇 가지인가요? 10가지? 그래서 A가 1일 때는 경우의 수가 10가지가 나오겠네. 그럼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야? 4가 되는 거니까
자, B 다시 더하기 C 다시 더하기 D 다시가 2가 되겠죠? 그러면 3H2가 되겠네. 3H2는 얼마인가요? 6가지, 그치? 자, 똑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는 B 더하기 D 더하기 C가 2가 되겠고요. 그러면 B 다시 C 다시 D 다시는 1이 되겠죠? 이건 몇이에요? 3H1이니까 그냥 3가지. 자, 마지막 요 경우는 B 다시 D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 더한 게 0인 거죠? 그죠? 0인 겁니다. 0인 거니까 이건 뭐 그냥 빵빵빵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 이렇게 더해서 20가지인데 그 20가지에다가 맨 처음에 누가 홀수냐를 정하는 게 세 가지였죠. 그쵸? 요것을 곱해주면 답은 뭐가 돼? 60가지가 되겠다. 60가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복조합 문제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항정리. 이항정리만 남았어. 이항정리랑 그 뒤에 이항정리 활용인데 뭐 여기 84쪽에 이항정리 문제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 대부분 뭐 물어보는 게 차수를 맞추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항정리 기본 공식으로 풀면 되고요. 한 문제만 풀고 지나갈게요. 21번만 한번 풀고 지나가 볼게요. 자, 21번은 우리가 nx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5제곱을 전개시켰을 때 그 전개시킨 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 이게 궁금하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 두 가지를 구해야 되잖아. 얘랑 만나가지고 x제곱을 이룰 친구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랑 만나가지고 x제곱을 이룰 친구가 하나 필요하죠. 근데 nx면은 이거 자체가 1차이기 때문에 뒤에 곱해지는 친구도 몇 차를 갖고 와야 돼? 1차를 갖고 와야지. 1차.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5제곱의 전개식 중에 1차 항만 쏙 뽑아오면 되겠네요. 그죠? 1차 항이 누굴까요? OC 4 하면 되죠? 그쵸? x 한 번, 2를 4번 뽑으면 되는 거니까 OC 4에 x의 1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게 이렇게 곱해졌으니까 얘는 개수가 얼마야? 80n x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죠? 80n x제곱. 요게 요 친구랑 만나가지고 2차 항을 만드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요 친구랑 만나가지고 2차 항을 이루는 경우는 얘가 그냥 1이라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이 뒤에 전개시킨 식에서 2차 항을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럼 OC 몇이야? OC 3이죠? 그래서 앞에 x를 2번, 뒤에 2를 3번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얼마인가요? 8 곱하기 10이니까 80x제곱인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그때 요 80n과 80 요거를 더한 것이 얼마면 된다? 400이면 된다. 이렇게 되겠다. 그치? 쉽죠? n은 몇이야? 4번이네. 넘깁니다. 마지막 페이지. 자, 85페이지에 이항정리 활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쪽의 식을 잠깐 보고 갈게 얘들아. 우리가 이항정리 활용의 가장 기본적인 꼴은 nc 0부터 시작해가지고 nc n까지를 다 더하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그죠? nc 0부터 nc n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고요. 이거를 하나씩 건너뛰고 구하면 어떻게 돼? 홀수 번째만 더하거나 짝수 번째만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의 n-1제곱 이렇게 변하죠. 2의 n-1제곱. 그치?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걸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복잡한 식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4번에 있는 q 한번 보면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en-1c 0과 en-1c 1과 이런 식으로 쭉 더해가지고 n-1번째까지만 더했죠. 이거 잘 봐봐요. en-1c 0부터 시작해가지고 en-1c n-1까지거든요. 이거 몇 개의 항을 더한 거예요 지금? 이 몇 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야 이게? 이만큼이?
몇 개 같아? n개죠, n개. 그러면 그 밑에 줄에 써 있는 거 있죠? 2n-1c n부터 2n-1c 2n-1까지 요것도 몇 개예요? 이것도 n개 아닌가? 그지?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맨 위에 줄에 맨 처음에 써져 있는 요 녀석하고 위에 줄에 맨 처음에 써져 있는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맨 끝에 써져 있는 요 녀석이 서로 어때요? 똑같은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2n-1c 0부터 2n-1c 1 이렇게 해가지고 맨 끝에 2n-1c 2n-1까지 써져 있는 2n개 값을 정확히 가운데서 반으로 딱 자른 건데, 그런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똑같고 또 그 앞에 있는 녀석과 이 앞에 있는 녀석이 똑같고 이런 식으로 똑같고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2의 2n-1제곱이랑 같은데 그걸 반 딱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만 더하면 얘가 이거의 절반, 또 나머지 얘가 이거의 절반이 성립해서 2의 2n-2제곱, 2의 2n-2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요걸 2로 나눈 거. 그렇죠? 네,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식인데 이게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됩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볼게. 필수 예제부터 한번 볼게요. 필수 유형부터. 자, 필수 유형 8번을 보시면 FN이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안에 있는 걸 봅시다. 요렇게 써 있지. 자, 얘는 지금 EKC1부터 시작해서 땡땡땡 해가지고 EKC, EK-1까지 해서 끝났는데 단 하나씩 간 게 아니라 하나씩 건너뛰고 갔잖아. 그치? 하나씩 건너뛰고 갔으니까 2의 2K에서 1 뺀 제곱이겠죠. 맞죠? 그죠? 하나씩 건너뛰고 가면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니까 2의 2K-1제곱입니다. 자, 그럼 요것이 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FN이라고 하는 건 K는 1부터 N까지 2의 2K-1 요건데 이거 뭐예요?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그죠? 등비수열이고 우리는 어차피 F5를 찾을 거니까요. 여기서 요걸 찾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다. 근데 이 등비수열은 첫 항이 얼마예요? 첫 항이 2죠. 2. 첫 항이 2고 공비는 얼마예요? 공비는 4죠. 자, 요러한 등비수열의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공식 안 까먹었죠? 그죠? 등비수열 합공식. 예은아, 등비수열의 합공식 까먹었다고? 그럼 비주야, 등비수열의 합공식 생각나? 민주? 자,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나는 기억이 납니다. 불러봐. 그렇지, R-1분의 A에 아래 n-1이요?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그치. R-1분의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R 값이 만약에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이 앞뒤만 바꿔가지고 1-R분의 A 괄호 1-R의 n제곱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쵸? 네, 등비수열의 합공식. 만약에 뭐 여러분 뭐 이거는 뭐 항이 5개니까 생각 안 나면 그냥 써보면 되지만 뭐 20번째까지 구하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공식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은 4-1분의 첫 항 2고 4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3분의 2 하고 4의 5제곱이면 2의 10제곱인 거니까 1023이죠. 1023. 그래서 3으로 약분시켜주면은 이렇게 약분되고 얘가 341 되겠네. 그치? 그럼 곱하기 2 하니까 몇이에요? 682 이렇게 되겠죠. 682. 네, 이렇게 풀면 되겠다. 등비수열로 접근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라스트 두 문제. 23번과 24번만 풀어볼게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은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1보다 큰 자연수 n의 값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시그마로 나왔는데 한눈에 딱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써봐야죠. 그죠? k 자리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가지고 일단 써보겠습니다. 자, k 자리 1 집어넣으면 2n-1c1이죠. 그 다음에 k 자리 2 집어넣으면 2n-1c2가 되겠고 2n-1c3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2n-1cn-1로 끝났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봤을 때 약간 요게 앞에 시작할 때 en-1c1이 아니고 그 앞에 사실 하나가 더 있잖아. 그죠? 누가 있죠? en-1c 0부터 시작을 해줘야 그래야 뭔가 딱딱 떨어지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en-1c 0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써있는 것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고요. 초록색은 계산을 위해서 추가시킨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딱 붙여주는 순간 이때는 이제 이 전체가 몇 개가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총 개수가 n개가 되죠. n개. 그러면 우리 방금 왼쪽에서 자, 여기 4번에 1번에 있는 요식 있잖아요. 요거하고 완전히 어때요? 완전히 같은 형태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치? 앞에 요 놈을 붙이는 순간? 그래서 요 놈을 붙여주면 그때 이 전체의 합이 2의 2n-2제곱입니다. 그죠? 2제곱. 맞죠? 여기 앞에 붙어있는 수보다 지수가 1 줄어야 돼요. 그쵸? 왜냐면 전체가 똑같은 애가 밑에 한 세트가 더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2의 2n-2제곱이고 이 녀석이 결국 1인 거니까 자, 요 파란색 부분만 계산하면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 2의 2n-2제곱에서 1을 뺀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것이 지금 63이라는 거죠. 얘가 지금 63이야. 그러면 2의 2n-2제곱이 64니까 2의 6제곱인가요? 그죠? 2의 6제곱이네. 그러면 결국 2n-2가 6하고 같아 되는 거니까 n은 4가 되겠네. 2번 이렇게. 그치?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왼쪽에 설명한 그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혹시 그걸 까먹었더라도요, 전체 2n-1로 시작하면 사실 전체 개수가 2n개가 돼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n개란 말이지. 그럼 이 뒤에 이어지는 n개가 더 있다는 얘기잖아. 그 뒤에 이어지는 n개가 기존에 써있는 n개하고 딱 정확하게 1대1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2n-1까지의 총합이면 2의 2n-1제곱일 텐데 그것이 똑같은 두 세트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절반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 혹시 식을 까먹었더라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4번으로 갈게요. 24번. 자, 24번은 뭐 복잡해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썼죠. 시그마도 나오고 뭐 로그도 나오고. 근데 뭐 이항 정리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다면 금방금방 정리가 되는 애들입니다. 자, 첫 번째 시그마부터 정리해 볼게요. 써보자고 했죠? K에 1 집어넣어. 그럼 2n-1c 0이죠. 플러스 2n-1c 1이고 플러스 2n-1c 2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2n-1c n-1 여기까지 갔죠. 그럼 이것도 그치? 방금 위에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얘도 뭐랑 같냐면 2의 2n-2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쵸? 2의 2n-2제곱. 이게 지금 an이고요. 자, 요거 써보면 요거는 2n-1c K에 지금 1 들어갔으니까 K에 1 들어가면 뭐야?
n 아닌가? 맞죠? k에 1 들어가면 이거 없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요거보다 1 커지는 거니까 2n-1c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은 또 얘보다 또 1 커져야 되니까 2n-1c n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쭉 가서 마지막에는 k 자리에 n이 들어가니까요. k 자리에 n이 들어가게 되면 2n-1 이렇게 되니까 2n-1c 2n-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바로 위에 줄에 써 있는 애한테서 바로 이어지는 애들인 거예요. 그죠? 이어지는 애들인 거고, 지금 생각해 보면 요 녀석의 값이랑 요 녀석의 값이 어때요? 이게 똑같은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있는 녀석이 요거 바로 앞에 있는 녀석이랑 똑같겠지, 그치? 네,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을 이뤄가지고 마지막에 요 녀석의 값은 다시 요 녀석의 값이랑 어떨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 줄에 있는 것들의 합이나 밑에 줄에 있는 것들의 합이나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bn도 역시 2의 2n-2제곱이다. 둘 다 이거인 거예요, 그치? 요 모양이 지금 정확히 거기 유형 8에 있는 설명하고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AN도 이거고 BN도 이거니까 이제 요걸 봐야 되겠네. 로그 4에 AN 곱하기 BN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로그 4에, 자, 얘네들이 곱해지면은 2의 4n-4제곱이죠. 그치? 근데 여기 밑에 4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까? 로그 4에 2n-2제곱으로 바꿀까? 그러면은 그냥 뭐예요, 이거는? 2n-2로 정리가 짠 되겠네, 그치? 이게 fn. 얘가 fn. 얘가 fn인데, 또 시그마 한 다음에 f 2n-1을 구하라 했어요, 그쵸? 자, 한 번 더 여기 n자리에다가 다시 한번 2n-1을 집어넣어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요 n자리에다가 2n-1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4n-4가 되나? 그죠? 4n-4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인데, 자, 이러면 우리 4로 묶어놓는 게 편하겠죠? 4는 앞으로 꺼내버리고, 4 앞으로 꺼내버리고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1 이걸 구하는 건데요. 얘는 시그마 따로따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봐도 되죠. n에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잖아. 그럼 0부터 시작해가지고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얼마까지? 9까지 더하라는 얘기죠. 9까지. 그럼 이건 그냥 1부터 9까지 더하는 거니까 몇일까? 45입니다. 45. 1부터 10까지 더한 게 55잖아. 그치? 그럼 1부터 9까지 더한 건 45가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45니까 얼마예요? 180 이렇게 되겠네. 180. 그치? 이러한 문제였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은 이렇게 하고, 지금 여러분 이거 수능 완성을 아직 안 산 사람들은 꼭 사가지고 그 책에다가 요 내가 풀어준 문제들도 다시 한번 다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미 자기 책에다가 필기를 한 사람들은 뒤에 뽑아놨으니까 하나씩 갖고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봐. 그치? 그냥 내가 설명해주는 거 듣는 거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푸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 이거 다 합쳐도 몇 문제 안 되니까 이것들은 완벽하게 자기 거로 소화합시다. 자, 지금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시험지를 뽑아서 줄 거예요. 시험지 15문제짜리 요거 푸시고 그 다음에 숙제 받아가시면 됩니다. 숙제 받아가기. 숙제는 지난주에 내준 것처럼 한 7, 80문제 정도 될 거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고 뒷장에 답 붙어 있을 거예요. 시험지 뽑는 동안 잠깐 물 좀 마시고 와, 얘들아.